As usual, more dead than alive. I'll just take the money and sign.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으며 고아원으로 오게 된 아이 장 바티에스트 그루누이.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지 이 아이에겐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는 천부적인 후각 능력이 있었습니다. Jean-Baptiste still could not talk, but he had been born with a talent that made him unique among mankind.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그 능력 때문에 그루누이는 어딜 가든 괴짜 취급을 받기가 일쑤였죠. 그래서 그는 서서히 자신만의 세계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냄새를 통해 독특하게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 그루누이는 이후 너무도 자연스럽게 향수의 운명처럼 이끌리게 됩니다. 그는 평범한 감각을 지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후각의 세계를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재능을 비극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강력한 매혹을 느끼게 된 건 바로 다름 아닌 아름다운 여인에게서 흘러나오고 있는 향기였으니 말이죠. 그 누구에게서도 사랑받지 못했다는 좌절감에 향기에 대한 집착까지 더해지며 뒤틀려 버리고만 그의 목적지. 여인은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그를 피해 달아났지만 향기의 흔적을 따라 그녀를 쫓아간 그루누이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저질러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음이 생명의 향기를 빼앗아 간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사실을 깨달으며 충격에 빠지게 된 그루누이. 그래서 그는 향수 장인의 제자로 들어가서 살아있는 생명체의 향기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I have to learn how to capture scent and reprise it forever. You mean preserve? You have to teach me that. 스승에게는 그 대가로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향수를 개발해주면서 말이죠. 그렇게 비상식적인 목표를 향한 비상식적인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물을 실험의 재료로 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 Madame mia, have you gone completely insane? 이후에는 사람까지 직접 납치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그렇게 이 작품의 이야기는 점차 끔찍한 살인극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 누구에게도 받지 못했던 사랑을 향수를 통해 얻고자 했었던 그루누이를 통해 영화는 인간 존재의 나약함과 인생의 허무함을 함께 담아내려 하고 있죠. 하지만 영화가 담아내고 있는 함의는 여기에서만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영화는 그러한 인물 개인의 차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18세기 프랑스 파리라는 시대적 차원도 함께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죠. It is for the sole reason that his entire ambition was restricted to a domain that leaves no trace in history. 역사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영화는 그의 이름이 잊혀진 이유를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 문장 그대로 그가 탐구하고자 했었던 영역이 공기 중으로 한번 흩어지고 나면 금방 사라지고 마는 후각의 영역이기 때문이었죠. 그와 다르게 인류의 역사는 그러한 후각의 영역이 아닌 시각의 영역을 토대로 발전해온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문명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물질로 보존이 가능한 시각 매체, 즉 문자의 영역이었죠. 그 전까지는 언제나 문자를 통해 지식을 지배하는 세력이 곧 권력과 역사를 지배해왔습니다. 영화 안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문자를 지배하는 자들은 곧 종교까지도 지배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후각으로 권력을 손에 놓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낸 그루누이는 그러한 세계의 질서에 균열을 낼 수 있을 만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그루누이가 다름 아닌 프랑스 대혁명을 앞둔 18세기의 프랑스 파리에서 살았다는 설정은 분명 우연의 일치만은 아닐 것입니다. 작품은 권력층의 전유물이었던 시각만이 지배하던 시대가 끝나고 하위 계층들에게도 권력이 넘어갈 것이라는 걸 바로 후각으로 은유하려 했던 것이겠죠. 18세기 프랑스 파리에서 하필 향수가 시대의 균열을 일으킨다는 이 독특하고 기이한 서사에는 그러한 시대적 변화를 은유하려 했던 작가의 의도가 묻어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바라본다면 조금은 당혹스러웠던 그 연출의 의도를 조금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존재의 허무함에 괴로워하며 타인의 사랑을 갈구했던 한 인간의 이야기인 동시에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에 곧 거대한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하나의 감각적 은유이기도 하니 말이죠.